안녕하세요. 저는 한강현이라고 하고요. 네. 방금 전 차준호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나왔고 같은 사범대 출신이고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저는 수학교육과 출신이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고3 설명했는데 커리가 고3 수학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비슷비슷하시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은 고3보다는 주로 N수생이에요. 여기서 N은 5 이상이에요. 보통. 근데 학교를 보면 휘문, 외대부고, 경기 5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계속 애매하게 스카이를 전전하는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메디컬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보통 이제 저한테 오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N은 5. 그래서 고3 수학인데 아마 올해도 N수생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N수 하시는 분들이 소개 해서 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네, 요런 수업이고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이제 제 수업 스타일 같은 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수업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타 선생님들과 많이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 문제를 단순히 해설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N수생들이잖아요. 고3들은 보통 이제 대형학원 가면 그냥 해설 딱 듣고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5 이상의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수능 경험이 많아요. 뭐 3 이상도 기본이고.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왜 안 풀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어머님들이 아마 현역이실 텐데 우리 애는 고2 모의고사 96점이야. 네, 96점 받고 3 이상이에요. 애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애는 아니겠지 라고 그 어머님들도 생각하셨어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능 수학 커리큘럼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날은 수학 원투, 일요일은 미적,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확통 강의도 따로 있고요. 클리닉은 이제 일요일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 수학팀 선생님들이 관리하는데 전부 다 서울대 수학교육과시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제작팀이에요. 유명 학원 선생님들 선생님이란다. 학원 모의고사 제작팀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유명 학원 모의고사를 만들잖아요.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고 잘 푸세요. 근데 요거는 검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발문 읽고 이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연속인 함수 F면 애들이 그냥 연속함수 F? 이 생각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 연속인 함수 딱 보면 적분 가능하다. 이건 적분 문제일 수도 있겠다. 발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수능장 가서 많이 무너져요. 요게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현역 어머님들이 그냥 수학 많이 풀고 어려운 거 풀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3수 이상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애들이 대치동 애들은 좋은 강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애들이 현역 때 시대인재 강의를 안 들었겠냐고요. 모 선생님 듣고 다 듣고 왔는데 그 성적 받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보면 뭐가 안 돼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기출이 안 돼 있어요. 기출 EBS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을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이 발문 읽으면서 일반화 시켜야 돼요. 나는 행동명령. 왜냐면 국어 어렵잖아요. 이번에 어렵게 나왔잖아요. 머리가 굳어요. 무조건 굳어요. 무조건 굳어서 행동 영역을 딱 정리해야 돼요. 이 발문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 발문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 발문 이렇게 생각하겠다. 요걸 정리해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볼 거고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가르쳐요. 결국은 저는 잘 풀지만 저는 수험장 안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들어가요. 애들이 풀어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이제 독해, 관찰, 추론 사실 이게 수학교육론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길러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제장도 사실 루틴 기출편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푸는 과제장이고 난이도는 킬러일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보통 못해도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이 권장이에요. 2등급 이상이 권장이고 하이파이브라고 최고 난도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간 킬러 과제장이고 그래서 2월달까지는 무조건 기출이 완벽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 새로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전에 풀었던 기출 문제랑 유사해. 이런 발문들을 정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어머님들을 설득할 때마다 제일 힘든 거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대형 학원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거 이유도 알아요. 저가 학부모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주식 살 때도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살래 아니면 잡주 살래 하면 엔비디아 사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누구는 엔비디아로 100 몇십 배 벌잖아요. 엔비디아 저점일 때 사는 사람들은 벌어요. 근데 고점일 때 사는 사람들은요 못 벌어요. 마찬가지로요. 잘하는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유명하신 강기원 쌤 누구 보내잖아요. 그냥 잘해요. 김현우 쌤 보내면 그냥 만점 받아요. 걔네를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문제가 그거예요. 걔네가 성적을 내줘요. 걔네 보고 가는 순간 폭삭 무너집니다.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100점인데 시간이 1시간 안에 푼다. 그런 애들이 가면 어차피 고정 100이에요. 그 반에 서울대 의대 간다? 보통 그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저희는 보통 그런 애들을 노려요. 보통. 그러니까 고정 100인 애들은 어차피 거기 가서 내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그렇지 못한데 애매하게 1등급에 걸려있는 친구들. 요 친구들을 92점, 96점까지 만드는 데 집중해요. 사실 강사로서의 가장 큰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욕심이 뭐냐면 컨텐츠를 많이 주고요. 어려운 문제 많이 주고 이런 욕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대형 강의를 소화하니까요. 그래야 유명해지니까. 근데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친구들은 고정 100인 친구들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친구들은 못 받아먹어요. 못 받아먹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대형 강사가 되고 싶고 지금 현재 대창에서 수업하니까 대형 강사가 되고 싶은데 대형 강사가 되면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못하는 애들 미안하지만 얘네들 어차피 실적 못 내는 애들이고 잘 내는 애들 얘네 기반으로 계속 돌아가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초창기 강사예요. 그럼 저의 목표는 뭐예요? 들어온 16명들 20명 가량을 전부 다 1등급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중에 4명 빼고는 다 1등급이었어요. 88, 92 이상이에요. 이러면서 전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저점 매수죠. 어머님들 입장에선.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죠. 원래 고점의 주식의 기본이잖아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예. 근데 보통 어머니는 반대로 하시죠. 고점에서 사서 저점 이렇게 내려가시죠. 네. 그래서 3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작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수학 1 같은 경우에 37개의 유형, 수학 2 같은 경우에 42개의 유형, 미적 같은 경우에 60개의 4점짜리 킬러 유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분석해서 외워라고 시켜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현역 친구들이 사실 100점 맞는 거는 힘들고요. 지금 이미 결정돼 있다 생각해요. 96점까지는 한번 비벼볼 만해요. 할만해요. 96점 정도까지, 92, 96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에 외워줘야 돼요. 이 발문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이 발문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이걸 좀 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형을 다 분석해요. 발문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유형들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당해년도 EBS. 사실 EBS 반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 15 반영이 됐고 21, 22 반영이 안 됐고 미적 28, 29, 30 반영이 다 안 됐고 확통 28만 반영되고 29, 30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EBS를 걸러요. 심지어 이제 강대 선생님 중에 한 분은 EBS는 쓰레기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쉬웠잖아요. 컷만 보면 쉬웠잖아요. 국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컷이 86으로 잡혀요. 미적 기준. 확통 91. 그럼 올해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수학이 어려워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시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이 난리 나요. 사교육 조작. 그럼 평가원에 방어권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EBS요. EBS에서 사실 있었던 내용이다. 근데 이게 킬러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니네가 공부하는 거잖아.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무조건 어려울 거고요. EBS 반영의 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EBS 많이 보셔야 돼요. 오히려 허를 찌를 수 있어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21년도, 23년도가 그랬어요. 21, 23. 컷이 84로 나올 때 EBS 킬러가 다 EBS 킬러였어요. 근데 애들은 EBS를 걸렀죠. 그죠? 올해는 EBS가 반영이 안 됐어요. 킬러에. 그러니까 아마 EBS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올해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루틴 시즌 1 마찬가지로 준킬러 자작 문제고 저는 미적 기준으로 7개만 딱 집중할 거예요. 14, 15, 21, 22, 28, 29, 30 확통은 6개 14, 15, 21, 22, 29, 30만 요거 위주로만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빼고는 안 틀려요. 애들 실수 잘 안 해요. 나중 가면 실무 많이 푸니까요. 요거에만 집중할 거예요. 요거에만
요거만 집중해도 1년이 꽉 차요. 그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간 60 문제라고 하는데 주간 60기가 좀 많이 빡빡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대형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보통 그냥 주고 과제 검사를 하나? 애들이 뺏겨오나 몰라요. 저희는 다 확인합니다. 애들한테 설명하라고요. 왜? 저점이니까. 고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할 거예요. 어머님들도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쭉 수업 들으셔서 알겠지만 여기 서원학원이 좀 알짜배기 수업들이 많죠. 예, 성적을 올리는 그런 수업들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92점, 96점을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을 지향해요. 그래서 지금 고2 모의고사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고2 모의고사 96점, 100점 보다 더 중요한 건 몇 분 안에 그 점수 받는 거예요. 96점인데 실수 하나 틀렸어? 그럼 너 1시간 이내에 풀었어? 하면 엔간하면 고3 되면 96, 100 나와요. 근데 딱 시간 맞춰서 100분 안에 96점 맞았다? 죄송하지만 88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요. 예, 몇 분 안에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고2는.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 1회분이고 저희가 1년에 모의고사를 40개 정도를 만들어요. 40회분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난이도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기준으로 88점 맞는 친구들이 60점대 정도가 나오는 모의고사예요. 요거 풀고 시험장 가면 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 때 주간 모의고사를 보통 풀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본인들이 만든 모의고사 보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해설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에도 문항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항 공급한 문제들을 쓰면 안 돼요. 저희가 판 거라서 저작권이 저희한테 없고 그 학원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요때 클리닉 때는 이제 몰래 씁니다. 예, 주간 모의고사도 퀄리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7월, 9월 사이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프 모의고사예요. 그냥 풀 거면 다 풀지 이러는데 하프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그 다음에 4점짜리 중간에서 15개 해서 45분 훈련을 합니다. 45분 훈련을 하고 루틴 시즌2 마찬가지로 준킬러 자작 문제 주간 60개 주간 킬러. 그러니까 보면 계속 일정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흔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애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수학이라고 해서 막 발상적인 풀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 시험장 가면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일정한 풀이가 중요해요. 일정한 풀이.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면 풀이가 일관돼요. 그래서 발상적인 풀이가 없어요. 애들이 와 저 사람 천재다라고 느낄 풀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깔끔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보통 선생님들 저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할 때 와 저 쌤 풀이 진짜 천재다. 어떻게 저 생각을 하지? 못 써먹어요. 절대 못 써먹어요. 저는 고3 친구들한테 사실 매력적인 선생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면 고3 친구들은 좀 뭐라고 할까 발상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똑똑해 보이는 걸 좋아해요. 제가 N수생들한테 N수생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는 겪어봤잖아요.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게 차이점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담백하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담백하게. 뭔가 과장, 기교, 뭐 테크닉이 아니라 진짜 딱 본질, 교과서적인 풀이. 그러나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현실적인 풀이. 머리가 안 굴러가도 풀 수 있어요. 제 수강생들이 슬픈 게 국어를 망친 경우가 올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92점이에요. 멘탈이 터졌어요. 비문학 지문 2개 날렸어요. 그래도 수학은 풀려요. 왜요? 일관되게 발문 보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 점수가 나오게끔 만드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를 고3 어머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힘듭니다. 제가 한번 겪어보시면 알게 돼요.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프 모의고사 뭐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애들이 좋아하니까 맞춰줍니다. 40분 내에 중요 4점 해결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그래서 저희가 주간 모의고사랑 다르게 그냥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이지만 10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 때 진행을 하는 거고 주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수업 때는 안 해요.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하진 않고 이때는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즌3 루틴이 나가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 한 해분 더 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요. 왜냐면 저희 팀이 만든 모의고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저희들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5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왜냐? 편향되거든요.
편향돼요. 왜냐면 저희의 생각과 철학이 남긴 거잖아요. 편향돼요. 심지어 교수님들도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만 낸 모의고사를 애들한테 풀려요? 편향돼요. 무조건 시중 모의고사도 같이 푸셔야 돼요. 저희가 모의고사를 40개를 던져주지만 애들한테 야, 요 모의고사 과제로 주고 저희가 해설 강의를 따로 찍어요. 왜?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수능 출제위원이 아니니까요. 그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떤 학원을 보낼 때 그 선생님만 믿으면 안 돼요. 편향돼요. 본인 모의고사가 좋은 건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학원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특정 팀이 만들거든요. 그것만 푸시면 안 돼요. 다른 모의고사도 푸셔야 돼요. 편향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고3 커리를 혹시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요렇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결과로서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한번 맡겨놓으면 동생들까지 보내요. 왜? 국어는 망해도 수학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N수생들, 어머님들,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애들이 N수였던 애들의 동생들이에요. 이상하게 입소문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해봤더니 왜 안 나냐? 본인만 꿀빠오고 싶은 거야. 절대 다른 엄마들한테 이야기 안 하면서 자기 동생만 보내요. 이상하시죠? 그리고 또 제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발상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입소문을 안 나는 것 같은데 슬프죠? 네. 아무튼 제 스타일은 이 정도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일관되고 고정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92점은 사수한다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끝냈고 커리큘럼 끝냈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클리닉. 아, 클리닉이요? 네. 아, 클리닉 이야기를 앞에 했었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고 요때 이제 학생마다 시간을 좀 조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해도 저 클리닉에 항상 2~3명씩은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요때 클리닉 때는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안에는 풀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들, 저희가 이제 타 학원에 제공하지만 쓸 수 없는 문제들, 또는 저희가 만든 문제들 중에 어려운 것들, 좋은 것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한테 풀립니다. 그러나 학생마다 또 그게 달라요. 약한 부분이. 어떤 친구는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이 약해. 어떤 친구는 적분의 부등식이 약해. 그 부분을 줍니다. 그것만 모아서요. 결국은 92점 이상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